첫째 줄에 물권 간단하게 한 줄 딱 있잖아요.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줄여서 쓴 말이거든요. 첫째 줄에 보면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158페이지에 보면 물권의 개념 1번 거기 있죠.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오른쪽에 보세요. 채권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 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람에 대한 청구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물건은 우리 민법에 무슨 뜻이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물건이란 유체물, 기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을 아예 딱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물건. 이게 형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형체가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이제 자연력인데 에너지인데요. 자연력은 에너지, 동력, 에너지. 근데 자연력은 전부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거? 관리할 수 있는 것만. 태양열은 전기를 만들 수 있을 때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근데 전열판을 만들지 않고 그냥 내리쬐는 태양빛이라든지 달빛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관리 안 되는 부분은 물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관리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는가 하면 전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름에 고시촌에 이런 데 살고 있는데 덥잖아요. 방도 작고 덥단 말이에요. 벽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거기서 찬바람이 솔솔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뚫고 놨다. 옆방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니까 성능 안 받고 구멍 뚫어 가지고 이렇게 바람 나오게 한 사건이 있는데 절도입니다. 냉열기는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일본에서 이 단어가 들어간 게 전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이런 게 있죠. 보통 가정집에 전신주에서 자기 집으로 와서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숫자가 돌아가잖아요. 사용하면 요금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중에 지나가는 선에다 바로 연결해 가지고 하니까 계량이 안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썼던 거예요. 이게 발각이 돼 가지고 이 말이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전기가 물건이라고 법조문에 없을 때, 그럼 전기가 물건이라고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남의 물건 훔친 도둑이다라고 처벌을 되느냐 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걸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너무 주유관 지나가는데 뚫어가지고 몇십억씩 훔쳐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 도둑이거든요. 그게 관리가 되는 에너지는 다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건은 종류가 뭐 있는가,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요. 법 조문에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토지가 뭐 부동산인 거 당연히 알고요.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입니다. 건물. 또 건물 아니라도 정착물로서 등기되는 물건들이 가끔 있어요. 예. 어쨌든 부동산은 토지, 건물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분의 해석도 자 보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 조문이. 이걸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요 둘은 되나요? 요 둘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여기에 초점을 두면 토지는 부동산이다. 그리고 그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둘 다 묶어서 하는 방법은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부동산이다,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의 땅에 내 건물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하려면 남의 땅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차 계약 맺을 수도 있고 전세권 계약 맺을 수도 있지만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법정 지상권 문제도 생긴다는 거죠. 건물이 있는 땅이 반드시 자기 땅이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거예요. 대체로 자기 땅 맞아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시험 잘 냅니다. 어디를 낸다고요? 헌에 빠진 건 내는 게 아니고 특이한 걸 자꾸 내니까 공부 안 하면 못 푼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듣도 못했죠. 안 들어봤는데 당연히. 이제 그게 판례가 분쟁이 생기니까 대부분 판례 사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판례 하나하나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시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처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저는 20살 때 해인사 절에서 청춘을 다 보냈으니까 중도 아닌 게 미친놈매로 절에 앉아있어요. 요즘 애들 같으면 나이트클럽도 댕기고 양현석이 아시죠? 양현석이 걔는 춤만 추는 애거든요. 지금 회장님 하고 있잖아요. 노래하고 춤만 했다니까 걔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물건의 객체 거기 보시면 특정 독립한 물건 찾았나요? 예, 그거예요. 물건 나와 있잖아요. 동산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고 부동산, 동산, 의제 부동산,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의제 부동산 이 말 써요. 학개론에서도 간주 부동산, 의제 부동산 이 말 쓰기도 해요. 자동차 선박 이것은 등기 등록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상 소유자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마치 부동산처럼. 그래서 마치 부동산처럼 의제 부동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제 또는 간주 이렇게. 자, 160페이지 여러분 그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 대부분 판례 위에서 한 6, 7째 줄에 보시면 상담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다른 사람이 농사 짓거나 나무를 심어 놓은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문장이 있죠. 예, 이 경우입니다. 이게 보세요. 그걸 뭐 읽어도 되고요. 이 사례입니다. 자, 갑 소유 토지입니다.
이 땅이 누구 거라고요? 갑의 것이다. 근데 을이 토지 빌렸습니다. 뭐 임대차 생각하면 돼요. 토지 임차인이다. 되시나요? 토지 임차인이다. 토지 임차인인데 여기서 나무를 심었다. 뭐 건물을 지었다. 건물을 신축하고 거주하고 있다. 이런 관계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라 그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남의 땅 빌리는데 내가 집 지어서 살려고 땅 빌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간이 좀 길겠죠. 집 지어서 사는데 뭐 1년 하겠습니다. 1년 만에 집 뜯고 짓고 이래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좀 길겠습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도 있고, 그러면 여기 땅에 나무 심었다. 나무를 심었다라는 건 식재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을이 심었습니다. 이 나무 누구 걸까요?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나무는 누구 것인가? 1번의 경우입니다. 토지 임대차 이야기다. 이건 을 소유예요. 을 소유 나무가 되는 거죠. 수목. 왜 을 소유인가 하면 임차인이잖아요. 이렇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잖아요. 임차인으로서. 이걸 권원이라고 그래요.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하는 원인, 이것을 권원이라 하는데,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식재했다. 그러면 심은 사람 거다 이 뜻이에요. 되시죠? 이게 기본 틀인데,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 갑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무단으로 이 말은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남의 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고 뭐 사용하거나 어떻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정당한 권리 있잖아요. 임차권. 그거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민법은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누구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가, 그게 민법이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임차권이 있고 요거는 없잖아요. 그거 딱 구분하세요. 시험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권리 있다 없다 딱 판단해야 돼요. 요거는 있는 거고 요거는 없는 거고. 그럼 이 나무는 지가 수백만 원 들여서 나무 심어도 갑소예요. 이 나무는 토지에 이 말 써요. 민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부합한다 이 말 써요. 이게 부합이란 말이에요. 부합 용어. 이게 시험 잘 나와요. 부합이란 단어가. 그럼 여기는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뜻이죠. 안 하니까 자기 거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을 소유다 뜻이고요. 부합한다 하면 토지 소유자거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예외가 있는가 하면, 갑 소유 토지인데 을이 무단으로 농작물 경작하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판례가 이건 경작자 거다 하니까 이게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뜻이. 이게 예외예요. 예외.
독특한 예외. 농작 뭐만요? 농작물만. 농작물만 예외로 봐준 거예요. 아니, 그 농작물만 짓거란 뜻이지. 땅은 무단으로 경작했거든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요거하고 다릅니다. 요거하고 다르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무단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예요. 불법 침범이라고요. 불법행위가 되면 그 다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 이야기한 대로 뭐 내 땅인데 마음대로 지어도 되나? 지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농작물 누구 거냐? 남의 거라서 이거 뽑아가면 안 됩니다. 땅 주인이. 도둑이 된다고요. 땅 사용료 내라 해야 되지. 남의 거 갖고 가면 안 된다. 이해 구분됩니까? 오케이, 그거 구분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 거는 남의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은 내 땅이잖아요. 그걸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 사용료 내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게 민법이란 말입니다. 민법은 누구한테 어떤 권리하고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가 늘 그거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이 땅은 누구 겁니까? 갑이잖아요.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그렇죠. 보세요. 토지 건물 소유자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거 시험 잘 내요. 뒤에 임대차에서 이거 잘 내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출제 아주 잘 되는 자리. 앞부분에서는 이런 게 잘 나오고요. 이런 게. 나무 심었다. 무단 심었다. 농작물은 무단 경작했다. 나무는 토지 소유자께 되는데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께 안 돼요. 경작자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주물, 종물 이야기 나오는데요. 요게 앞부분에 좀 풀어놨고 이게 법 조문에 요걸 안 적어놓고 다르게 적어놨어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 민법에 있는 조문인데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주유소에 뭐 장소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 건물도 있고 앞에 주유기 설치한다고 이렇게 설치해 놓고 주유기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차가 들어와서 주유하잖아요.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탱크 큰 거 묻어놨거든요. 이제 뽑아 올려가지고 기름 넣는다. 요런 주유기 요거는 이제 기계잖아요. 이렇게 사각형 통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기름 파이프 연결해 쓰기만 하면 되는 거라. 자, 물건의 소유자가 주유소 주인이 이해되나요? 주유소 건물 소유자가 그 물건 같은 물건입니다. 주유소의 상록의 공학에 의하여 경제적 효용을 더하기 위해서 장사 잘 되라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횟집 이해되나요? 횟집 옆에다가 수족관 건물 하나 또 지어버린다. 이해되십니까? 수족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고기 고르세요. 들고 와서 먹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횟집에 바짝 붙여가지고 수족관 건물 하나 또 지어버렸다. 횟집에 수족관 건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싱싱한 고기 보관해서 장사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유소나 횟집이 그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주물이라고 그래요. 주물. 주된 물건. 또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입니다. 이게 종물이에요. 종물은 주물과 다른 물건이라 해야 돼요. 종물은 주물과 다른 물건이라 해야 돼요. 독립된 물건이에요. 그런데 호스로 부착만 시켜놓은 거예요.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부속시켰는데 이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 다른 물건을 여기서 주유기 하나하나씩, 이 주유기는 수족관 건물은 뭐라고요? 종물이다. 자, 이 부속물이란 단어 나왔죠? 민법에서 부속물은 부품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이해 못 하거든요. 민법에서 부속물은 부품이 아니고요. 독립된 물건이에요. 민법에서 부속물 이 단어는 독립된 물건을 뜻한다는 걸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법대 졸업하는 애들도 잘 못해요. 이 단어는 신경을 안 쓰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해요. 민법에서 부속물 하면 독립된 물건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부합이라고 하거든요. 부합물은 지금 여기 어디 무단으로 심어놓은 나무 누구 거로 그랬습니까? 토지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거예요. 부합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 뜻이에요. 부속물이라는 단어는
따로 독립된 물건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구분은 잘 안 돼요. 근데 이건 미리 알고 공부하시면 책 읽을 때 편해요. 덜 틀리고요. 가급적이면 안 틀리고. 이게 어디 가서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저당권에서 효력이 미쳐요. 저당권. 토지에 저당 설정해 놨는데 경매가 됐을 때 그 토지가 산 사람이, 토지 경매 받은 사람이 부합물은 같이 취득해 버려요. 부합물. 그리고 종물도 같이 취득해 원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기 유료 저장 탱커 있잖아요. 땅 밑에 있는 유료 탱커. 이거는 주유소에 부합물이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는 요거에 있어 요게. 이 100조 2항인데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유소 팔면은 주유기도 같이 판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늘 그런 건 아니다. 여러분 건물 팔 때 에어컨 같이 파나요? 따로 떼서 팔 수 있나요? 이 말 지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기 에어컨 저거는 파이프만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선은 뽑으면 되는 거고 파이프만 끊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이 건물의 일부다라고 하지 않아요. 독립된 물건이에요. 그럼 에어컨 저거는 부합물입니까? 종물입니까? 종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건물 팔 때 보통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통째로 넘기면. 그런데 이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분리 처분이 된단 말이에요. 에어컨만 따로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떼가지고 이해되시죠? 안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종물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거하고 다르게 해도 된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종물만 분리 처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합물은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데 종물은 특약이 없어야 미칩니다.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 처분하겠다 하면 저당권 효력 안 미칩니다. 이렇게 특약이 따로 있으면 안 미치는 거죠. 그 특약 없으면 미칩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주물은 이 주유소 횟집 주인이 그 횟집 사용에 경제적 효용을 더하기 위해서 횟집 주인이 수족관 건물을 바로 붙여서 부속시켜 놨다, 따로 지어 놨다 하면 그거는 종물이다. 장사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뜻인데, 이 주유기가 그렇고요, 수족관도 그런데 유류저장 탱크는 물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종물을 하지 않고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자꾸 종물에다 시험 한 번씩 내요. 그럼 틀린다 이 말이에요. 유류저장 탱크는 이렇게 파내면요, 잘못하면 파괴돼 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좀 있어요. 종물은 독립된 물건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판례가 있습니다. 누구 거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물건은 종물 아닌데 이 판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자기 물건이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주물, 종물은 소유자가 동일입니다. 다른 사람일 때는 종물이라 말 안 합니다. 남의 물건이야. 예.
그런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가 몇 번 나왔던 거고요. 예. 주유소 주유기하고 유리저장 탱커도 몇 번씩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 그 종물의 효과라는 문장에 기억해 보시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찾았나요? 예, 그게 임의 규정이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니은에 보면 권리의 종물 이론이라고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 제목은 꼭 아니어도 돼요. 바로 밑에 사례를 보는 게 좋아요. 타인 토지 임차권자가 신축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는 건 당연하고 어디에도 효력이 미친다.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이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갑의 토지인데 임차인 을이 건물 지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병에게 돈 빌리고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저당권은 건물에 설정되었으니까 건물에 효력 미치는 거 이건 당연하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에도 여기도 효력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건물 경매 받으면 건물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토지 임차권도 같이 취득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효력이 미치는 건 당연하고 여기 플러스 건물 소유 목적의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되시나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주물 종물 이론은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주물 종물 이론은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 주물 종물 이론은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 편에서 시험 굉장히 많이 낸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 토지 건물 임대차 요 정도만 기억해도 되고요. 주물 종물 뜻만 알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이렇게 저당권에서 이렇게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자꾸 내고 부합물이 저당권이 취득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 경락인이 취득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일물일권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1번에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이 뜻이거든요. 함께 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소유권은 두 개가 소유권이 함께 존재할 수 있나요? 또 존재 못해. 이거 하나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은 한 물건에 소유권이 두 개가 존재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중 보존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한 물건에 두 개가 이 소유권이 두 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중 보존 등기 안 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하게 되면 중간에 소유자가 말소됩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토지 사용하는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것은 남의 토지 사용할 때 여기서 중복 들어올 수 있다 없다? 토지 하나에 지상권자가 둘이 못 들어와요. 지상권 하나씩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미 지상권이 있으면 그 다음 지상권 못 들어와요.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이미 있으면 그게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전세권 못 들어와요. 전세권은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토지가 다르면 상관없어요. 같은 토지면 중복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당권은요, 몇 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얘들은 그냥 내가 1번, 네 2번 이렇게 해라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만 정해놓으면 되니까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저당권은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부동산에. 한 부동산에 소유권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하나의 부동산에 전세권이 같은 범위에서 두 개 못 들어와요. 이건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등기에서 의외로 잘 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저당권은 얼마든지 여러 개 들어와도 상관없다. 같은 토지에, 같은 부동산에. 요거 이제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 중복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복 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은 여러 개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그 갈로 3번이 있는데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지 일부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고 못 들어오는 게 있어요. 토지 일부에 가능한 것이 뭐냐면 일부 땅만 빌리는 건 다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다 된단 말이죠. 100평 땅에 일부 50평만 빌리자.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요. 100평 땅에 50평만 보존 등기하자. 50평만 이전 등기하자. 50평만 저당 설정하자. 이게 안 돼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하자.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하자. 안 돼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자. 안 돼요. 1필지 일부에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누면 두 필지 만들어 버리면 각각 한 필지가 되겠죠. 그때는 다 돼요. 분할하지 않고 일부에만 보존 등기하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한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거든. 일부의 소유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부의 소유권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저당권도 토지 일부에는,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이 안 돼요. 저당권은 토지 전부 들어가야 돼요. 건물 전부 들어가야 되고, 지분에도 돼요. 근데 부동산 일부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하고 지분하고 꼭 구분하란 말이죠. 지분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권리의 일부다 그랬어요. 그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토지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가능한데 토지 일부에 분할하지 않고 그냥 일부분에만 보존 등기한다든지 일부분만 이전한다든지 저당권 설정하는 건 안 된다. 요거는 객관식으로 내기 아주 잘 내기 좋은 자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일동의 건물 일부, 여기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건물 일부에 저당권 설정 못해요. 그러면 뭐 토지 일부든 건물 일부든 일부에는 저당은 안 된다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지 시험에. 일동의 건물 일부, 요즘 아파트 시대죠.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인데 그 안에 보면 여러 세대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각각 소유하고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요. 건물이 방이 한 4개가 있으면 방 2개씩 따로따로 전세 낼 수가 있어요. 맞죠?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도 가능해요. 물론 아파트도 전세권 가능하고요. 근데 저당은 안 돼요. 그럼 여기 지상권, 지역권은요 토지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는 겁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에만 되는 겁니다.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두 가지가 있어요. 전부 해도 되고 일부 해도 되고. 그런데 저당은 일부에는 아예 안 됩니다.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는 아예 안 됩니다. 요거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가장 기본인데 잘 냅니다. 가장 기본인데 이거 꼭 알아야 돼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62페이지인지 물권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렇게 도표가 있고 2번에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곳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권이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점유권하고요 본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점유권 아니면 다 본권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본권 아닌 거 찾아라 하면 뭐 찾아야 돼요? 점유권 찾아야 돼요. 그거 시험 잘 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본권에는 소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제한 물권이 있어요. 제한 물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하고요. 용익 물권이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거는 하나하나 시험 다 냅니다. 다 시험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는 법정 지상권까지 내면 4문제 정도 내요. 용익에서 4문제 내고요. 담보물권에서 4문제 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질권은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에서 2문제씩 내요.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여기 6개, 여기 2개 하니까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 종류는 8개. 8종류가 있는데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빼도 상관없어요. 물권에서 총 14문제 나오거든요. 작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고요. 판례가 인정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걸 관습법상 물건이라고 그래요. 관습법상 물건. 판례가 인정하는 물건이다. 관습법상 물건이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고요. 분묘기지권.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내요. 요것도.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 안 하는 게 있어요. 관습법상 물권 인정 안 한다 그런 거는. 예, 그게 뭐가 있는가? 온천권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요거 물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뜻입니다. 굉장히 시험 많이 냈고요. 그러면 내가 촌에 사는데 우리 집 뒤에서 온천이 풀풀 나오고 있다. 이거 못 잡고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걸 영업하려면 예컨대 목욕장을 지어서 영업하려면 온천수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이 따로 있어요. 허가받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허가받을 때 이야기고 온천장으로 사용 안 한다. 그냥 내가 그냥 뭐 사용하겠다. 나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냐? 물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권 아니다. 그러면 이 온천수는 뭐냐? 요걸 시험 낸 거죠. 토지 일부다. 네 알아서 써라. 그러나 이게 쫄쫄 나올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대량으로 콸콸 나올 때 아랫동네도 사용하고 있다면 혼자 사용 못해요. 밑에 사용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물 이용에 관한 것이고 어쨌든 온천수는 토지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어요. 권리 아니다. 그냥 토지 일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오랫동안 허용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 땅인데. 이해됩니까? 내가 사용하던 밭이었는데 길 넓힌다 해서 그냥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쓴다 해서 그냥 일부 그냥 뚝 떼가지고 그냥 서도록 했단 말이에요. 도로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허락한 거지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땅 주인이 허락한 거지. 통행을 묵인하고 허락한 것이지 다른 사람 못 쓰고 우리만 사용하겠다는 배타적 물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통행권 이런 권리 인정하는가? 안 한다. 근린공원 이용권. 우리 동구에 공원이 있으니까 동구 주민만 사용하고 남구 주민이나 북구 주민은 오지 마라. 배타적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죠.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별난 사람이 있거든요. 지 땅인 것처럼. 건물을 샀는데요 등기 안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건물을 샀는데 등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하고 아주 비슷한 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등기 안 했으면 소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세요. 종류가 몇 개입니까? 4개 나왔잖아요. 시험에 5개 내거든요.
아무거나 하나 낀가 넣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잘 내요. 시험 잘 내요. 요것만 시험 내기도 했고, 요거 따로 시험 내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벗어날 건 없어요. 민법에 8가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요거는 안 내고 7개 내고, 요 2개 또 내고 이렇게 하니까. 또 등기하고도 관련되는 게 있는데 임목 등기도 있고요. 등기는 아니고 그냥 표말 붙여놓는 명의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가끔 한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어렵진 않고요. 이런 기본 틀을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 책에는 분묘기지권 하나만 지금 적어놨네, 그죠? 2번에. 그 위에는 뭐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다 나와 있네요. 예. 자,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물권적 청구권 하고요. 나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